1937년 음력 10월 22일 경상북도 구미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재옥.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와 그의 첫 아내 김호남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탄생은 장차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될 과문에서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월간 조선 수기에 따르면 박정희와 김호남의 결혼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집안의 중매로 이뤄졌으며 애정없는 결합이었다고 회고됩니다. 박재옥의 탄생은 이런 냉랭한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그녀는 유년기를 친척집을 전전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유경수와 재혼했고 어머니 김호남 또한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 후 김호남은 외로운 삶을 살면서도 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박재옥은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는 늘 나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사춘기 시절 서울로 올라온 박재옥은 사촌 언니인 박영옥과 김종필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유경수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박재옥은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며 선뜻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15, 계모 유경수와는 겨우 12살 차이였습니다. 박재옥은 유여사를 어머니라 부르기 어려웠고 대신 유여사님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김호남 수기에는 당시의 갈등과 다짐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아버지와 유여사가 싸우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자. 유경수 여사는 딸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밟지 않았고 박재옥은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하며 자책했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박정희는 둘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했었고 박재옥이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장녀 박재옥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공적 자리에서는 물론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박재옥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고 손님들조차 그녀를 유경수의 친척쯤으로 여겼습니다. 외모조차 유경수를 닮아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여사는 미혼 장교들에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괜찮은 아가씨라고 소개하며 넌지시 반응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옥은 이복동생 박근혜보다도 15살이나 많았고 유경수보다는 겨우 12살 연하였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민감한 부분이었기에 장녀로서의 존재는 의도적으로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박재옥은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아버지 박정희의 전속부관이던 한병기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1958년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조차 검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흰색 한복 한 벌로 혼례를 치르고 새 옷 한 벌 없이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수기에 따르면 박정희는 딸의 결혼식 날 술을 많이 마셨고 그 기분에는 왠지 모를 착잡함이 묻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반지를 하면 살림이 어려울 때 팔아버릴 우려가 있다며 남편이 구리 반지를 제안했지만 박재옥은 끝내 백금 반지를 원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화지만 당시 그녀의 마음속 고민과 독립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혼 후 박재옥은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부녀였던 탓에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생활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이는 그를 더욱 대중의 시야에서 비껴가게 했습니다. 박재옥은 남편과 함께 외교관으로서 해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 칠레 대사, 주 캐나다 대사, 주 유엔 대표부 대사 등으로 근무한 한병기를 따라
미국과 남미, 캐나다 등지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지낸 것입니다. 유경수가 피살된 1974년 이후 대통령 박정희는 홀로 남아 세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복 동생들 사이에도 끼지 않았고 유교사 사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을 들으며 씁쓸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듯 먼 거리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서로를 조용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한 그날 박재옥은 남편 한병기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념행사 참석 중 전해진 급보. 그 전날 박재옥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검은 옷을 입고 자신 앞을 지나가며 모른 척하는 꿈이었습니다. 수기에는 이 꿈을 두고 검은색 옷을 입은 꿈은 좋지 않은 징조라던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급히 서울로 귀국했을 때는 이미 입관이 끝난 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지막 인사라도 하라고 권했지만 박재옥은 끝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계셨던 그 모습만 기억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재옥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복 동생 박근혜가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며 정계에 입문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조차 그녀는 단 한 차례도 정치적 발언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란 그리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는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운영권을 물려받아 가족 사업을 이어갔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내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처럼 구설수 한 번 없이 평생을 조용히 살다 갔습니다. 2020년 7월 7일 박재옥은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그 다음 날에는 백선엽 장군이 세상을 떠나는 등 정치권과 역사계의 상징들이 연이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박재옥의 이름은 언론에서도 조용히 묻혔습니다. 장례식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때 이복 동생 박지만이 빈소를 지키며 가족을 대표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모두 조용했고 조용했기에 오히려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재옥은 제3공화국 드라마의 증인으로 출연하며 부모의 이혼과 어린 시절의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방송, 언론, 정치,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수기와 몇 편의 사진, 그리고 그녀와의 조용한 인연을 회고하는 소수의 증언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조용히 활동하고 있으며 남편 한병기 또한 2017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제적 특혜 논란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그마저도 언론에서 오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재옥이라는 인물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으나 끝내 그 중심에 서지 않았던 인물. 대통령의 정녀이자 이복 여동생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그림자. 그녀는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갔고 끝내 말없는 퇴장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다. 말이 없고 조용하신 그 모습이 내게는 이상형의 남성이었다. 그녀가 남긴 이 한 줄의 회고는 그녀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거창한 수식도 찬란한 업적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인간적인 온기를 남긴 이름, 박재옥.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 현대사의 한 귀퉁이를 채우고 떠났습니다.